저는 작년 7월 31일부로 계약 만료가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산재 기간 중에 계약 만료가 된 거라 그 부당해고 무효 신청을 현재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름은 강민정이라고 하고, 제가 근무했던 곳은 부천 신소센터 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계약직으로요. 저는 인천 4 메가센터에서 작년 7월부터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고 있고, 저는 이제 쿠팡 인천 4센터에서 재고조사 공정, 영어로 하면 ICQ의 공정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재고조사 공정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쿠팡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품들이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진열되어 있는데, 그 진열되어 있는 이제 상품들의 이제 수량과 상태를 이제 파악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물건들과 상품들의 숫자를 세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정성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신선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이런 물건들을 취급하는 곳이라서 그 현장 자체가 냉장이나 냉동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규모가 그 2층에서 6층까지의 규모인데, 이게 그 하루에 걷는 게 보통 3만 보가 넘을 정도로 근무 시간이 점심시간 포함해가지고 9시간인데 거의 8시간은 계속 쉬지 않고 걷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쿠팡의 근무 환경은 일단은 근무 시간은 8시간이지만 휴게 시간은 전혀 1분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도 휴게 시간은 없으면서 현장은 계속 24시간 마감이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쿠팡의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쿠팡이 시도를 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로켓 배송을 하려면 그만큼 빨리 움직이고 빨리 집 앞에 12시 전에만 주문을 하면 아침에 7시 전에는 무조건 집 앞에 현관 앞에 문을 열면 내가 원하는 물품이 와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엄청난 빠른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일을 하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UPH라는 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강요를 당하고 있고, 아직도 그거에 속도를 내라 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로 일을 일단 들어가게 되면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일에만 몰두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8시간을. 그렇게 시간이 꼭 필요한 현장이거든요. 물류센터 자체가 그래요. 근데 다른 센터는 모르겠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일단 휴게 시간 자체가 단 1분도 허락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휴게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 없는 휴게 시간을 어떻게든 그래도 너무 힘든데 쉬어야 되니까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게 화장실을 가는 것입니다. 예전엔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규제하고 그 시간조차도 통제를 했었는데요. 그나마 요즘은 이제 언론에도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그리고 노동조합 준비 소식을 들었는지 화장실까지는 통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는 시간이 곧 휴게 시간이자 화장실이 곧 휴게 공간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장실 가서 거기서 이제 몰래 들고 들어온 사탕 이제 까먹고 이제 이러면서 좀 쉬다가, 힘든 분들은 눈 좀 붙이다가 이제 화장실을 나가서 다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이런 휴게 시간이 없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고용 구조입니다. 쪼개기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쿠팡은 계약직 노동자들이 3개월, 그 다음에는 9개월, 그 다음엔 12개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런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이 당연히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쿠팡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그리고 쿠팡이 아까 요구하는 노동 강도, 그리고 UPH,
성과를 내는 사람들만, 그리고 자기들 필요할 때에만 연장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제 노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이 제도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당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단기 노동자들이고, 그나마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도 3개월만 다니거나 또는 그 다음에 9개월까지 다니거나 또는 무기계약직까지 다니거나,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안정한 이제 고용 구조로 인해서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이걸 되게 당연시 여기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쪼개기 계약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쿠팡에서는 좀 인권 침해 문제가 좀 심각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사실관계 확인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쿠팡판 반성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관리자들 마음에 들지 않는, 좀 관리자들이 봤을 때 이제 잘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제 그렇게 뽑아내서 사실관계 확인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쿠팡의 강압적인 그런 통제에 노동자들이 따르게 만들고, 노동자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큰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비롯한 여러 인권 침해들이 실제로 많이 고발이 되기도 했고요. 방송도 많이 탄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한번 써본 적이, 업무 실수로 인해서 사실관계서를 한번 썼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업무에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런 문제를 꼭 사실관계서 확인서를 좀 쓰는 방식으로 과연 해결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실은 신규 노동자들을 재교육하는 건 당연한 회사의 역할이기도 한데, 여기는 워낙 이제 단기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신규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채용하고 내보내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미숙함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또 통제하려고 하는 게 지금 쿠팡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쿠팡의 입사가 18년도 9월이었었어요. 그리고 재계약 되는 거는 당연시돼서 재계약을 했었었고, 계속 근무를 하다가 제가 뭐 UPH라든가 아니면 뭐 사관서를 쓴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나만 회사에 문제 없으면 그냥 재계약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퇴사를 했다가, 제가 쿠팡 조직은 그 입사를 했다가 일을 하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나야지만 또 재입사가 가능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개월을 쉬고 재입사를 해서 다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면접을 보고 했던 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그 작년 5월 25일 날 그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면서부터 셧다운이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회사 측에다가 많이,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응? 내가 2주 동안 회사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됐었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회사에다가 많이 이러저러한 본사 직원들하고도, HR 직원하고도, 그리고 부천신선센터 안전관리 팀장이라고 하시는 디토라는 분하고도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많이 문의를 했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진짜 아니다. 어쨌든 쿠팡이라는 회사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고, 깐난 아이들도 로켓 배송이라는 얘기를 하면 쿠팡인 줄 다 알잖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는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지, 당연히.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같이 만나서 같은 얘기를 해보자.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똑같이 자가격리를 겪고 자가격리 2주를 겪고 했어도 어떻게 회사에다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누구도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으니 결론도 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한번 가보자 라고 시작한 계기와 동기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년 채 안 된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이제
된다라고 하니까 성과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계속 목소리를 내어줬었고 같은 현장이 아니지만 다른 현장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자부심이 있고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 이제 알바할 자리가 필요해가지고 알바만 검색하니까 제일 처음 뜨더라고요. 쿠팡이. 그래서 이제 전 쿠팡을 처음 이제 단기 알바로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동탄센터에 이제 단기 알바로 좀 다니고, 그리고 집이랑 가까운 부천센터도 이제 신선센터 말고 옆에 있는 일반 센터도 단기 알바로 좀 다니고. 근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여러 현장의 문제들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돈을 다 모았을 때 여기 나오면서 다시는 여기 안 온다, 오줌도 안 쏜다, 이런 그건 많지, 마음으로 정말 나왔어요. 그래 그래. 근데 또 코로나가 또 터지고 다시 또 마땅한 일자리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또 사람을 뽑는 곳은 또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쿠팡을 다니게 됐는데, 또 이제 여기에도 또 적응을 저도 하더라고요. 근데 적응하고 나니까 이제 3개월 넘어서 또 이제 지금 9개월째 제가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런 상태로는 더 못 다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일도 힘들고 휴게 시간도 없고 이제 갑질도 심하고. 근데 나아가서는 저임금도 되게 심각한 이유, 이제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휴게 시간 하나도 없이 일을 해도 이제 오전조 같은 경우는 이제 월 200 정도, 이제 오조 같은 경우는 세전. 이제 월 한 240 정도 이제 이렇게 벌게 되는 구조인데요. 결국 저 같은 경우는 100 정도 저금하고 100 생활비로 쓰면은 겨우 이제 한 달을 이제 먹고 사는 수준인데, 아니 100씩 모아가지고는 심지어 100도 다 못 모아요. 언제 집 사냐고. 집은 언제 사고 제 미래에는 이제 언제 오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0년을 모아도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00만 원이나 자그마네. 다 저거 못해요. 결국 다 또 거기서 뽑아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나마 지금 사람을 구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선 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근데 여기에 나간다 해서 다른 미래가 존재하는 건 또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나의 이 노동 조건과 그리고 이 임금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선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하나가 노동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만이 내 삶을 좀 바꿀 수 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쿠팡을 다니는 분들은 쿠팡을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특히 이제 IT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렇지. 뭐 스타트업 약간 그런 세련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쿠팡을 우리가 바꾸는 건 약간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제 그런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꿔내지 않으면 저는 약간 제 미래가 안 그려지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니면 다닐수록 여기는 노조가 필요하겠구나. 또 노조가 있어야 내가 여기 정말 직장으로 생각하고 더 오래 그렇지. 다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현장의 여러 반응들이 실은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에는 다들 그렇게들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그치. 되겠냐. 하지만 또 막상 노동조합이 생기고 난 뒤에 또 이 노동조합이 또 노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나면, 노동조합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들 이제 진짜. 얘기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또 약간 이런 전체 사회 인식의 변화가 또 시작되지 마찰은 않을까 또 있긴 생각을 하지. 하고, 저는 가족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아서, 다만 가족들보다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말리는 게 있어요. 좀, 괜히 너 다친다. 네, 너만 이렇게 나서다가는 너가 다친다. 또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계약 1년 종료된다. 계약직 될 텐데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재계약 된 다음에 좀 나서라. 또는 이제 본인들도 나 무기계약직 되면 그때는 좀 잘릴 위험이 좀 덜하니까 나 그때 할게 라고들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다 보면은 또 여기서 어떻게 노동조합 만드나. 특히나 다들 여기서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많이 바뀌어서인데, 그렇게 누군가 바뀌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안 만들어진 채 지금까지 왔던 그 상태가 그대로 될 거라는 생각이 그렇지. 있어서 저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재계약은 뭐 저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가보자 이렇게 될 수도 생각을 하고 있어. 있습니다. 될 수도 있어. 저는 이런 그 쿠팡 본사에 기자회견도 몇 차례 갔다 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물론 매스컴에서도 워낙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 현장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가 인정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쿠팡은 그랬던 것 같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다치면 공상 처리, 그리고 그 작년에도 국정감사 했을 때도 그분이 나와서 자기네는 무조건 다치면 산재 처리를 하지 공상 처리라는 것 자체는 우리 회사에 없다라고 그 전무님도 말씀하신 게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내가 현장에서 다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산재 신청을 할까 봐서 자기네들이 미리 겁을 먹고 그냥 산재 신청하지 말고 공상 처리해서, 그것도 산재 신청 다쳤어 내가 일을 하다가 쉬어야 돼, 일을 못해. 그러면 유급으로 쉬어야 되는데 무조건 무급으로 쉬라고 무급 신청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스케줄표를 올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진짜 고쳐야 될 점이기는 해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다치면 무조건 여기 많이 다쳤으니까 가서 산재 신청해가지고 좀 쉬시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 무시하고 어차피 이게 사람이 그게 중요시되지 않는 기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일하다 현장에 다치면 무조건 산재는 인정받아야 된다. 5대 요구를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뭐 우선순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굳이 이제 숫자를 붙이면 1번이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이제 확보하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고용 안정, 이 쪼개기 계약 철폐하고 또 상시 업무는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그렇게 이제 이 물류센터 이제 이 노동 조건도 좀 안정된, 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단기 노동자들 비율이 70% 가까이가 되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를 좀 바꿔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단기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고용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매일같이 달라지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직장 갑질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 확인서라든가 관리자의 이제 과도한 통제라든가 또는 지금 휴대폰을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위험한 일이 터지거나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요. 이런 관리자 갑질 인권 침해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냉난방 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 되게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사망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만 벌써 5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실은 과로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되게 열악한 노동 환경의 문제가 저는 겹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천 신선센터에 집단 감염 문제도 저는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희는 좀 더 이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이제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는 이제 노동 환경, 특히 이제 여름에는 이제 냉방 이제 기구 또 냉방 장치를 통해서 좀 이런 고충들을 해결하고, 또 이제 겨울에는 이제 난방 기구랑 장치들을 통해서 좀 노동자들이 좀 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임금 문제입니다. 이제 저임금에 저희가 시달리고 있는 노동 자리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 노동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야간 노동을 하지 않고 야간 수당을 받지 않으면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사냐라는 게 많은 노동자들의 실제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요구하면서 또 실제로 이제 여러 센터들별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다른 문제가 있고요. 또 오후조랑 이제 오전조의 그 기본급 시급이 차별적으로 좀 책정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야간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전체 임금은 높지만 그거를 이제 핑계로 해가지고 기본급은 되게 적게 책정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거를 좀 해결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5번째 요구입니다. 이렇게 5대 요구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나아가서는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밴드에서 되게 현장에 이제 여러 고충들이 이제 올라오고, 근데 그중 하나가 이제 쿠팡에서 이제 교육을 이제 시킨답시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온라인으로 듣게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일할 때 교육 시간을 배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퇴근 이제 이후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되는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하지만 전혀 어떠한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뭐 수당이나 임금을 주지 않은 채로,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제기가 됐고 저희 밴드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이제 활발하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리자도 이 밴드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직후에 결국 그 이제 교육 시간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사측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되는 거였구나. 근데 지금까지 우리 요구를 안 하고 있었구나. 몰랐던 거지. 요구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걸 몰랐고, 요구하면 안 되는 줄 알았고, 또 요구하면 나만 이제 피해 볼 줄 알았는데, 이게 밴드라는 창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걸 얻어냈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노동조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역할을 앞으로 노동자들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노동조합을 필요로 하는, 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물류 노동자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용기.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이 되면 일단 노동조합이 앞장을 서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 조합원 숫자가 늘지 않으면, 그 조합원들이 실제로 주체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모여서 활동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힘을 갖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있으나 마나 노동조합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힘들게 만들기 시작한 이 노동조합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 좀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좀 이제 다른 물류 노동자들도 좀 삶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순간 이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그 순간이 전 지금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노동조합에 좀 더 가까이, 뭐 10발자국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더 10발자국 와주셨으면 좋겠고, 한 발자국 가능하신 분은 그 한 발자국이라도 좀 더 가까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쿠팡의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리고 이제 다른 물류센터에 이제 앞으로 함께 하게 될 노동자들에게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제가 이거를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이런 얘기고요. 쿠팡은 불매를 해야 됩니다. 다른데 아는 게 아니라 뭐 빠른 거, 빨리빨리 오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분들이라도 빠른 게 곧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 빠름은 절대 좋은 게 아니고요. 좀 느리더라도 공정하게 가야 되고 평등하게 가야 되고 무리 없이 가야 되니까, 이거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제발 빠른 거 좀 원하지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거를 원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류지부 같이 해요. 쿠팡지부 같이 해요.